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3단원 태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이죠, 그쵸?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태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을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관측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표면의 이름이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의 이름을 우리가 광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뭔가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뿌려놓은 것처럼 뭔가를 이제 뿌려놓은 것처럼 이런 짜질구레한 이러한 이제 무늬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뭘 뿌려놓은 것 같습니까? 예, 쌀알을 뿌려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쌀알무늬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쌀알무늬. 그래서 이제 쌀알무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태양 내부에서 이제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대류 현상 때문에 태양 내부의 대류 현상 때문에 이제 쌀알무늬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띄어서 여기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중심부가 이제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층이 이제 대류층이에요. 여기가 이제 대류층인데. 대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뜨거운 것은 좀 올라가고요. 뜨거운 것은 좀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좀 내려가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대류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 올라가는 이 대류의 상승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밝게 보이게 되고요.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밝고 어두운 무늬가 교대로 좀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점 찍은 부분이 이제 대류가 상승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류가 약간 좀 어두운 부분이 이제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류 현상 때문에 이제 보이는 무늬가 쌀알무늬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점들이 있습니다. 점들이 있어요.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을 또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흑점이라고 부릅니다. 흑점. 예, 흑점이라고 부르게 돼요. 흑점은 또 왜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대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중심부에서부터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에너지가 이제 강력하게 그냥 방출이 돼가지고 여기는요 이제 자기장의 영역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보다 좀 온도가 낮게 측정돼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좀 흑점이라고 그래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제 주변보다 조금 온도가 낮아서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온도가 얼마나 낮냐면은 이 광구라는 게 온도가 한 약 6000도씨 정도 됩니다. 6000도씨 정도가 되는데 이 흑점은 이제 주변이 광구인데 광구보다 좀 온도가 한 2000도가 낮은 한 4000도씨 정도가 된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점을 우리가 이제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흑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흑점이라는 게 이동을 합니다. 흑점이라는 게 이동을 해요. 우리가 봤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밑에 있는 거는 좀 지우고 좀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태양을 관측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뒷모습입니다. 남쪽을 관측하고는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이제 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흑점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예,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 기준을 잘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예,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흑점이 왜 움직이겠습니까? 태양이 자전하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 자전하기 때문에 흑점이 움직이면서 이걸 흑점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의 어떤 자전 방향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태양의 자전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서에서 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이제 지구랑 똑같아요. 지구랑 똑같으니까 서에서 동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고 이제 흑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를 여기다가 투영을 시켜보면은 우리나라예요. 그럼 여기가 서해 바다고 여기가 동해 바다 아닐 겁니까? 그쵸? 동해 바다 아닐 겁니까? 동해 바다일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서에서 동으로 태양이 도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동해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은 좀 이런 방향 같은 것들은 좀 외워주시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흑점이 이제 움직이는데, 요게 이제 약간 여기가 이제 중위도 쪽이고 여기가 이제 저위도 쪽인데 흑점의 이동 속도의 차이가 납니다. 흑점의 이동 속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고체라면은 이게 똑같이 돌 텐데 그렇지 않고 위에 있는 건 좀 느리고 아래 있는 건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좀 들자면은 선생님이 이제 머리하고 몸이 같이 돌면은 요렇게 이제 도는 거예요. 요렇게 도는 건데 태양은 그렇지가 않고 머리 따로 몸 따로 돈다라는 거예요. 몸이 좀 빨리 도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돌고 머리는 좀 뒤쫓아서 이렇게 좀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하나인데 태양 표면이 고체가 아니다. 태양 표면이 이제 고체가 아니다. 이거를 좀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단한 거면 같이 돌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그러면 액체냐? 그래 액체냐? 근데 액체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뜨겁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이제 액체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그럼 뭐냐? 플라즈마 상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플라즈마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온화된 기체라는 뜻입니다. 이온화된 기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원자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원자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전자가 한번 3개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랬을 때, 그럼 뭐 리튬이니까 플러스 3이라고 쓸까요? 그랬을 때, 요놈이 이제 열을 더 받게 되면은, 전자가 이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고요. 전자가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야. 하나가 쿵 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온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태의 기체를 우리는 이제 플라즈마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다 보니까 전자가 원자에게 구속해서 그냥 탈출해서 막 지멋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들이 막 기체처럼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 상태라고 그러고 태양의 표면은 이제 플라즈마 상태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태양의 대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기라는 것도 우리가 좀 두 개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다가 대기의 하층구는요, 약간 이제 붉은 띠를 두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요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채층이라고 부릅니다. 채층. 네, 채층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휘황찬란한 이런 이제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태양대기 상층부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진주색의 이런 이제 대기인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요거를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부르게 되고요. 코로나의 특징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저놈의 이제 온도가 좀 높아요. 온도가 수백만 도가 됩니다. 수백만 도 이상인데요.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광구는 몇 도라고 그랬습니까? 6000도씨라고 했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더 뜨겁습니다. 이게 온도가 많이 뜨거워요. 수백만 도예요. 1000도보다 훨씬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잘 몰라요. 사실은 이제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탐사선 쐈어요. 탐사선 쏴가지고 왜 이렇게 뜨겁지 하면서 이제 태양 관측하러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 몇 년 안에 요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태양의 대기는 채층과 코로나로 나눠진다. 채층은 대기 하층부, 코로나는 대기 상층부.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림하고 매칭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불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솟구치는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홍염이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점 부분에서 이제 폭발하는 게 있어요. 빵! 폭발하는 게 있습니다. 저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플레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플레어다. 홍염과 플레어는 이제 특징보다도 이제 그 사진하고 이제 교과서나 이제 그 교재 같은데 보시면 이제 사진하고 같이 이제 그림하고 자료하고 같이 이제 명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 보고 저게 뭐냐 했을 때 홍염인지 플레어인지 그 이름 맞추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특징 하나 요것만 좀 써줄까요? 흑점 근처에서 자주 발생을 한다. 좀 이 정도 하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태양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은요, 일단 태양의 표면을 갖다가 광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광구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은 쌀알무늬와 흑점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의 이제 광구 바깥을 대기라고 부르고요. 대기의 하층부 빨간 띠를 채층, 그 다음에 대기의 상층부 진주색의 빛을 코로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홍염과 플레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좀 비슷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네들을 나눠서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 태양과 이제 지구하고의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건데요. 저 태양에서부터는요, 또 바람이 붑니다. 태양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요. 샹샹 불어요. 무지막지하게 강한 바람이에요. 이 바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태양풍이라고 부릅니다. 태양풍이라고 부릅니다. 태양풍. 그래가지고 저 태양풍 때문에 이제 지구가 좀 타격을 받습니다. 여기다가 태양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태양이 있어요. 이제 쌀알무늬 그냥 대략 그렇게요. 쌀알무늬 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흑점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채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태양풍이라고 하는 이제 바람이 신나게 이제 불어옵니다. 그래서 태양풍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바람인데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입자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날아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어떤 입자가 날아오느냐? 대전 입자라는 게 날아옵니다. 대전 입자. 대전됐다라는 건 뭐예요? 전기를 띈다라는 얘기죠.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서는 대전 입자라고 하는 게 날아오게 돼요. 대전 입자라는 게 또 별게 아니라 이게 그 양성자나 주로 양성자나 아니면은 이제 전자 요런 게 이제 날아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런 것들이 날아오면은 지구 입장에선 그렇게 이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저 태양풍을 막아줘야 돼요. 막아줘야지 이제 지구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동식물들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아주는 게 당연히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지구 자기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구 자기장. 그래서 이제 지구 자기장이 1차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풍이 맞닿는 부분은 좀 납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은 약간 이제 꼬랑지가 이렇게 좀 길게 나요. 뭐 태양 사이즈 이렇게 그렇지만 막대하게 태양풍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막대하게 태양풍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질 때가 있고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질 때를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냐면은 이 흑점의 수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흑점의 수가 이제 증가할 때를 우리가 극대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때가 이제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질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흑점의 수가 줄어들 때가 있는데 그때를 우리가 이제 극소기라고 부르게 되고 요때가 이제 태양의 활동이 약간 좀 둔해질 때입니다. 그리고 좀 기억해야 될 숫자가 있는데 이 흑점수가 많았다가 줄어졌다 하는 이 태양 활동의 주기를 우리가 측정을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11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극대기에서 다음 극대기까지 요 기간이 한 11년, 약 11년이에요. 아닌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대략적으로 한 11년 정도가 걸리고요. 극소기에서 이제 극소기, 요기 간격이 이제 11년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볼 텐데 어쨌든 이 태양의 활동 주기가 한 11년을 주기로 반복이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때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태양에서는요, 극대기 때는요, 흑점수가 많아져요. 이 극대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흑점의 수가 이제 굉장히 좀 많아집니다. 극대기일 때. 이 흑점이 어둡게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뭐 X선이라든지 뭐 자기장 이런 게 다 방출이 돼요. 그래가지고 흑점 수가 많아져요. 그럼 우리가 이제 활발해지는구나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때 이제 표면에서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 홍염이라든지 플레어가 빵빵빵 훨씬 더 이제 자주 관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도 훨씬 더 크게 확장이 됩니다. 약간 활발해지니까 여기 있는 게 다 마구잡이로 더 많이 발생을 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이 태양풍의 세력도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태양풍의 세력도 훨씬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치열한 이제 방어전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자기장이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태양풍이 너무 세게 날아오다 보니까 막 흔들립니다. 얘네들이요. 막 흔들려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자기폭풍이다라고 불러요. 자기폭풍. 그런 현상을 이제 자기폭풍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자기폭풍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통신장애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통신장애. 이런 거를 이제 또 뭐 델린저 현상이다라고도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이라는 게 이제 전기자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전기장, 지구자기장이나 이제 전기장 이런 게 이제 막 흔들리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통신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송전시설 이런 게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송전시설 파괴 또는 뭐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송전시설은 이제 전기를 보내주는 데인데 그 발전소에서부터 이제 전기를 보내주는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장애를 일으켜요. 그럼 대규모 어떤 정전 사태가 같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러니까 전기하고 자기 쪽은 이제 좀 다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는데 인공위성도 역시나 이제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얘네들이 이제 고장 날 수도 있다. 조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고장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올 때 이렇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얘네가 나선 운동을 하는데 극지방 쪽으로 해서 침투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구의 2차 방어선이 있죠. 지구의 2차 방어선이 뭐냐면은 대기입니다. 대기. 2차 방어선이 이제 대기인데 요쪽 위쪽으로 들어온 극지방으로 들어온 대전 입자가 대기와 충돌을 하면서 빛을 내게 돼요. 즉 이제 대기가 막아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오로라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고, 태양풍이 강해지면은 이 오로라가 훨씬 더 자주 관측이 될 수 있다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나눠서 이 극대기일 때,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과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구분해서만 좀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섞어서 문제를 내서 헷갈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이제 구분이 돼요. 당연히 태양에서는 뭐 홍연, 플레어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지구는 뭐 인공위성, 뭐 송전시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고, 태양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과 대기 부분, 그 부분 나눠서 생각해서 이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교재나 교과서에 있는 사진 자료랑 잘 매칭을 해서 이름들을 일단은 명칭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